찬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이 강연회를 주관해 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거제도에 와서 거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이번에 3번째 하고 있습니다. 거제도에 올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꼭 서울의 강남 지역에 온 것처럼 시설도 좋고 특히 문화시설이 아주 잘 돼 있고 제일 처음에 제가 거제도에 왔을 때 그 옥포 대첩 기념탑이 있는 그 산에서 대우조선소를 내려다 보니까 아주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옥포 대첩이면은 1592년 5월 초인데 그때는 이미 세계 최강의 육군인 왜군한테 밀려가지고 관군은 무너지고 왕인 선조는 저 북쪽으로 도망가고 있을 때 맨 처음 붙은 왜의 수군과의 정규전에서 우리 관군이 이긴 최초의 전투입니다. 사실은 인민회란은 관군은 무너졌는데 이순신의 수군과 의병이 일어나서 버텨내고 결국 이겼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충무공의 혼이 깃든 그 바다에 세계적 조선소가 딱 들어차 있고 그 조선소가 이제는 일본과 경쟁해서도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충무공의 정신이 바로 이 조선소에 심어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한 달포 전에 우리 황덕호 선생님과 더불어 이 김백일 장군 동상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백일 장군에 대해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 전기를 쓰면서 조금 알았습니다. 그러나 동상이 여기 섰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더구나 그 동상을 철거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더구나 거제시 의회에서 동상을 철거하는 결의를 했다는 걸 보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느냐.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으면 납득이 가겠는데 대한민국에서 대명천지에 또 거제도처럼 이렇게 잘 사는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에서 1등인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맨정신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느냐 개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나름대로 김백일 장군 동상을 보존하는 보호하는 약간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런 인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본론부터 말씀드리고 주변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친일파라는 이름의 인민재판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과거의 인민재판은 북한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반동분자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던 군인, 경찰, 공무원 또는 땅을 가진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인민재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친일파라는 또 다른 낙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낙인을 누구한테 계속 찍고 있느냐? 다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을 골라가지고 친일파라는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친일파 인민재판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백선엽 장군 같은 분 정도가 거의 예외적인 거의 대부분이 땅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부관 참시를 하는 겁니다. 관을 끌어내가지고 시체를 상대로 매질하는 이런 아주 폐륜적인 인민재판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친일파 인민재판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냐, 과거에 방공운동을 했던 사람이냐, 애국자냐,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좌파로 분류되는 사람, 아니면은 종북 세력으로 분류되는 사람, 과거에 간첩사건과 연루됐던 사람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 친일파라는 이름의 인민재판을 그 시신을 상대로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1년에 벌어져야 될 일이 아니라 1945년부터 건국할 시기까지 그때 벌어져야 될 일을 시기가 60년이 지나가지고 또 이렇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친북파가 주도하는 친일파 인민재판, 이게 무슨 정의가 있느냐? 없죠. 한반도에 지금 친일파가 한 사람 있긴 있어요. 이 친일파는 어디에 있느냐? 남한에 있지 않습니다. 북한에 있어요. 한반도에 있는 진정한 친일파 인간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김정일이죠. 김정일이가 친일파입니다. 김정일이가 친일파인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일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납치를 해왔습니다. 확인된 것만 해도 12개 나라의 사람들을 수백 명을 납치해 갔습니다. 제일 많이 납치해 간 사람이 누구냐? 전후의 이야기입니다. 6.25 이후에 한국에서 납치해 간 게 최소한 한 500명 됩니다. 그 중에서는 물놀이 나왔던 바다에 해수욕하던 중학생까지 납치해 가가지고 그걸 공작원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아마 수십 명을 납치해 갔습니다. 레바논에서도, 루마니아에서도. 일종의 이 김정일이라는 인간은 인종 수집가입니다. 인종. 이 사람을 수집하는 사람이 있죠. 그 옛날에 콜렉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인종을 수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딱 걸렸어요. 왜 걸렸느냐? 김연희 사건이 났습니다. 김연희가 1987년 11월 29일 날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 김정일의 특명을 받아가지고 바그다드에서 출발해가지고 서울로 오는 거기 노동자들이 주로 탄 중동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3년 동안 집에 한 번도 못 가고 일을 해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그 비행기에다가 폭탄 장치를 해가지고 미얀마 상공에서 터뜨려가지고 115명이 죽게 한 사건이 바로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서 김연희가 자살하기 위해서 독약 앰플을 깨물었지만은 바로 그 옆에 있던 경찰관이 뺨을 때리는 바람에 앰플이 튀어나왔어요. 조금만 아셨기 때문에 기절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한국에 와서 자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김정일이가 지시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 사건의 여파로서 김현희한테 일본말을 가르친 리은혜라는 이름의 일본에서 납치되어 온 여자가 하나 있었다 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김현희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누구냐? 리은혜가 누구냐? 일본 경찰 한국의 안기부가 조사를 하다가 드디어 밝혀냈어요. 리은혜라는 여자는 본명이 다구치 야에코라는 그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여자였다. 아들을 남겨놓고 실종이 되어버렸다. 이 여자가 바로 리은혜다. 사진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일본 경찰이 김연희한테 딱 보여주니까 이 여자다라고 딱 찍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비로소 납치자 문제가 정치 사건으로서 커졌습니다. 그래서 2002년 9월 17일 날 고이점이 수상이 북한을 방문했어요. 그때 김정일이는 놀랍게도 그 고이점이한테 다구치 야에코 등 우리가 10몇 명의 일본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와가지고 대남 공작원들 교육에 써먹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김정일이가 왜 자백을 했느냐? 일본으로부터 국교 수교를 하면서 일본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일본에서 여론이 들끓어가지고 결국은 일북 수교도 안 되고 100억 달러 받기로 약속한 것도 다 날라가 버렸어요. 그러나 납치해 간 사람들을 다 돌려줬습니다. 김정일이가 다 돌려줬어요. 일본 정부에 다 돌려줬습니다. 다 귀환을 했어요. 그런데 자국민 남한에서 납치한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자국민에 대해서 잔인하고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비굴한 거 아닙니까? 이게 친일파 아닙니까? 이게 친일파. 돌려주려면은 남한에서 잡아간 사람부터 먼저 돌려줘야지. 일본 사람들로부터 돈 받기 위해서 일본 사람 잡아간 사람들은 잘 대우한 끝에 돌려주세요. 이런 인간이 바로 친일파인 것입니다. 친일파.